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으로 기소됐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아들인 곽병채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검찰이 이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 추가 수사 명목으로 다시 기소하며 사실상 같은 사건을 2번 재판받게 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겁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에 대해서도 곽 전 의원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검찰은 아들에게 징역 9년을,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오늘 법정의 답은 검찰 수사의 완패였습니다. 누구는 퇴직금으로 25억을 받아도 무죄고 누구는 800만 원만 횡령해도 유죄냐. 대중의 냉소 섞인 탄식은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미래 에셋 미래 에셋 투자는 미래 에셋 AI 자산 배분 디지털 연금 투자는 더 미래 에셋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월 6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봅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에서는 과거의 정치사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공천하는 명목으로 세비의 절반을 받았다는 의혹인데요.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제 판결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 이해는 안 되죠. 왜냐면 그게 여러 가지 증거들이 녹취로 남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강혜경 씨도 그런 증언을 했었고 이랬는데 그게 그냥 빌린 돈을 갚은 거다. 이렇게 이제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형식적 선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어떻게든지 공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도 하고 부탁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증거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세비를 반을 이제 그 명태균 씨 측에 건넨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런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냥 빌린 돈을 준 거다. 그렇게 지금 주장한 걸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상식적인 선에서 본다고 하면 여러 정황들로 봐서 김영선 전 의원을 어떻게 이제 공천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명태균 씨가 노력한 건 분명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세비를 돌려준 것도 반 정도를 줬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이와 연관돼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는 선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네. 그런 부분이 인정 안 된 부분은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 1심 선고에서도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이 무죄로 나왔는데 어제 판결도 무죄였고요. 결국에 이게 그러니까요. 모두 김건희 씨를 위한 판결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건희 씨 관련돼서도 거의 대부분 무죄가 나오고 그 통일교수 받은 것만 유죄가 된 거잖아요. 두 가지만. 네. 근데 그 재판도 그렇고 이번 재판의 결과도 보면 명태균 씨가 예를 들면 뭐 무상으로 여론조사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이제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김건희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재판들의 결과들이 국민이 생각하는 관점, 또 일반, 또 다른 법조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법조계에서 봐도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재판들이 전부 이렇게 나오다 보니, 이거는 김건희 씨를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건 좀 재판부가, 이런 국민의 법 감정을 좀 이해하는 선에서 재판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 이렇게 법원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세비를 걷는 건 채무 변제 혹은 급여다라고 하며 무죄를 모두 선고했고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얘기가 계속해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도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 모두가 계속해서 쓴소리를 이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반대하는 이들은 왜 반대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최고위원들이나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과는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미리 최소한 최고위원회라도 얘기를 하고 의견을 듣고 그리고 제안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이제 첫 번째 논란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시기를 못 박았는데 이번 지방선거 전에 이걸 마무리해서 지방선거에서 같은 정당 이름으로 나가야 된다. 그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시간이 좀 촉박해요. 첫째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비후보 검증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최소 2월 말 3월 초에는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네. 합당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충분한 논의와 수기 과정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세 번째는 합당을 했을 때 정말로 시너지가 나올 것이냐. 여기에도 의문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고위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시너지가 안 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차라리 선거 연대를 하는 게 낫지 합당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냐. 그 부분에서 의문을 갖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지 않을 텐데 여기는 어떤 입장인가요? 현재는 민주당이 정리되기를 기다린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이제 조국 대표에게 모든 걸 일임을 했거든요. 네. 근데 분위기를 보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반대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민주당의 상황이 이렇게 이제 꼬여가고 있으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일단 기다려보겠다. 다만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몇 번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이 사안이 좀 복잡해지긴 했죠. 예컨대 물론 조국 대표가 그걸 경고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 황운하 의원이 만약에 합당이 되면 조국 대표를 공동대표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논란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그러니까 합당 제안을 하기 전에 이미 하고 나서 이미 계획이 돼 있었던 어떤 그 문서가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미 다 할 거를 전제로 하고 논의하기도 전에 전제로 하고서 합당 제안을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또 논란이 일고 있어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특별한 입장을 내기보다는 관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게 정말 클 텐데 합당은 네. 결국에 성사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어려울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를 곧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3월부터는 이제 공청 작업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네. 합당을 하게 되면 이제
후보 선정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려울 거 하고 지금 당내 반발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비공개 문건이 또 폭로가 되면서 언론에 의해서 폭로가 되면서 더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당장 합당을 이루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제 전망이고요. 아마도 선거 끝나고 나서 하지 않을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좀 합당 논의가 반대쪽으로 기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요사이 당 내홍이 다들 문제인데요. 국민의힘 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예정이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누구라도 내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본인에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하면 바로 전당원 투표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불신임하고 물러나라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가 있을 때 네. 정면 돌파를 하려면 본인이 스스로 예를 들면 불신임을 묻겠다, 재신임을 묻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누가 나랑 같이 하려면 나랑 같이 뭘 걸고 해라. 이거는 좀 그러니까 예전에 누가 또 한동훈 전 대표도 그랬는데요. 의원님은 저에게 뭘 거시겠습니까?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무슨 도박판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 아니죠. 장동혁 대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고 네. 당에서 상당히 이제 반발 소리도 많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재심을 묻겠다 그러면 그게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나랑 같이 하자 이게 아니고 뭘 걸어라 이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자기 스스로 재심을 묻고 거기서 통과되면 본인은 이제 자학력이 높아지죠. 그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에게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으면 자기도 그럼 같이 걸고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친한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인데 오 시장도 실망스럽다 이렇게 한마디를 했는데요. 오 시장은 본인의 직을 걸고 요구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본인도 재심 묻었다가 그냥 사퇴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예전에 그렇죠. 아이들 식사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래서 결국 본인이 사퇴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리고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6월이면 이제 끝나는 물론 본인이 다시 나와서 당선되면 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런 상황에서 뭘 걸고 하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로만 보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아무래도 이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극우적 성향이 강한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같이 뭘 하게 되면 장동혁 대표는 어찌 보면 제 그냥 개인적인 판단인데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이 만약 재심을 물어도. 네. 왜냐면 국민의힘에 실망한 사람들 투표에 저는 참여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그걸 본인이 직을 걸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예를 들면 지금 걸어야 되는 건 뭐냐면 서울시장 직이 아니고 나 불출마를 걸겠다고 그래야 돼요. 만약 신임을 부르려면.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자칫하면 이제 본인이 또 출마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국민의힘에 너무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배현진 의원이 제소가 됐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어떤 이유냐면 성명을 내잖아요. 네. 시당 명의로 성명도 내고 발표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것에 대한 비판적 입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명을 여러 번 낸 거예요. 서울시당에서. 네. 근데 시당 위원장이 지금 배현진 의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누가 시당의 당협위원장, 서울시에 있는 당협위원장 한 사람이 이걸 문제를 삼은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의견도 안 묻고 서울시당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냐. 그것도 이제 장동혁 대표를 좀 직격하는 그런 성명서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문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왜 다른 당협위원장한테 묻지도 않고 서울시당 이름으로 그 말은 서울시에 있는 시당 관련된 사람들이 다 동의한 것처럼 성명서를 낸 게 문제다. 근데 이걸 제명은 아니죠. 징계까지 할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논란은 될 수 있고 네.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왜냐면 이제 배현진 의원이 친한계로 분류가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 어게인 또 친 장동혁으로 분류되는 당협위원장이 이걸 문제를 삼은 건데
결국은 개파 싸움이죠.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이고요. 네. 뭐 정당한 무슨 항의라기보다는 장동혁 대표를 옹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배현진 의원 재소권도 그렇고 국민의힘과 고성국 TV의 연관성 얘기가 자주 들리는데요. 이 고성국 씨가 전두환 사진을 당사에 걸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걸 두고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전두환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내란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까? 네. 근데 장동혁 대표에게 뭐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국민의힘에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내란을 처음으로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걸로 네. 처벌받았고요. 그렇죠. 물론 박정희 쿠데타도 있군요. 박정희 쿠데타 그다음에 전두환. 근데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내란범의 1심의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입니다. 그 네. 사람이. 근데 그 사람 사진을 떡하니 걸어놓자고요. 국민들을 어떻게 보길래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체 이 내란이나 아니면 비상계엄 선포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받은 상처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당을 자꾸 그것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성국 씨가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국민의힘과 자꾸 엮이는 걸까요? 일단 이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유튜브에 영향력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이 많이 찾는 유튜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극우 세력 지지자들,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지지자들의 기반 위에서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척을 지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본인의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극우적 성향의 지지자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니, 보세요. 전환기 씨가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누구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서 장동혁 대표가 대표됐는데, 배신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게 바로 그런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극우적 성향, 윤어게인 세력의 기반 위에 정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세력과 담을 쌓고 등을 돌리는 순간 본인의 정치 기반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장 대표가 물러난다면 이런 극우 세력들과 좀 절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고 만약에 중도 성향이나 합리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거나 비대위원장이 되면 네. 이제 선긋게 할 겁니다. 저는 왜냐면 지금 상태로 가면 지방선거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을 누가 지지를 해주고 어떤 국민들이 본인들은 뭐 좋아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밖에서 보거나 중도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죠. 윤석열을 다시 돌아오게 하자. 네. 이게 어떻게 가당치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만약 국민의힘이 절연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이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그 민주당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견제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견제 세력, 견제 시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안 되는구나. 네. 이건 더 심판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장동혁 대표가 있는 한은 어려울 거고 만약에 바뀌게 되면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변화의 가능성을 볼 수 있죠.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장 대표 체제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네. 패배한다면 물러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그건 물러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선거에서 이것도 전국 단위 선거잖아요. 네.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배하면 당연히 지도부는 다 사퇴합니다. 그래서 사퇴할 거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 이제 당이 좀 혼란에 빠지겠죠. 그럼 누가 그럼 당권을 다시 잡을 거냐 하는 문제인데 네. 거기서 또 윤어게인이 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근데 만약에 중도적 성향이나 아니면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분들 중에 누가 되면 그때는 이제 당이 좀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네. 윤어게인 세력은 더 이상 힘을 얻기 어려울 거예요. 당내에서 반발이 커서 의원들도 네. 지금은 가만히 있잖아요. 지방선거 지고 나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자기들 이제는 총선이 바로 2년 후에 그렇죠. 이루어지니까 네.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죠. 이 내홍의 중심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있는데 한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물론 지자체장으로 출마하는 건 아니고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보궐선거 있잖아요. 국회의원 네. 보궐선거 이런 쪽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도 출마를 안 하면 정치적 존재감이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이번에 출마해서 성과를 내야 돼요. 뭐 당선이 네.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장동혁 다음에 대표로 다시 유력하게 떠오를 수 있죠. 만약에 본인이 그런다. 그러니까 승부수를 던져야 돼요. 본인이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 출마해서 당선돼서 좋게 입성하게 되면 그러면 차기의 당권을 잡는데 유리한 지점을 점유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출마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SNS로 한 줄을 아주 뜨겁게 달궜는데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뿐만 아니라 한 채든 두 채든 투기 목적은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이게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처음에는 뭐 칼을 빼들어서 뭔가 할 것 같다가 다시 집어넣어 버려요. 네. 또 유예해줘요. 연장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파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한마디 했을 때 이게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집을 팔 텐데 네. 좀 버티면 나중에 또 바뀔 거야. 시장을 이길 수 없어라고 생각하니까.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연일 절대로 우리는 바꾸지 않는다. 그대로 간다. 그리고 보유세까지도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걸 계속 흘리는 이유는 시장에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바뀌지 않는다. 이대로 간다. 그러니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거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강남이나 이쪽 그 송파 이쪽 강남 3구 지역에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잖아요. 네. 그 증상이 결국은 그런 현상 자체가 대통령의 메시지가 먹히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한다면 하는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제는 그걸 인식하신 것 같아요. 아, 이거 버티다가 큰일 날 수 있겠구나. 만약에 버티다가 5월 지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강남에 진짜 비싼 집들 있잖아요. 50억 하는 집들. 그렇죠. 세금 3배 정도 내야 돼요. 지금보다. 그렇게 많이 내야 돼요. 그럼 막 이익 난 거에 거의 뭐 7, 80%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5월 전에 팔고 나가야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잘 먹히고 있고 부동산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세를 내놓은 매물들은 당장 처분이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요.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지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어서 곧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을 파는 걸 유예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다른 방안을 통해서 아마 보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네.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조만간 그 대책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부동산에 대한 강경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특징이에요. 제가 특징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네. 눈치 안 보고 선거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선거 앞두니까 못해. 네. 또 이러니까 다시 돌아가.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요. 부동산 정책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선거에 관계없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SNS에 본인이 올렸잖아요. 나는 선거에 연연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하겠다. 부동산 정책 안정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 이러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지방선거 앞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걸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네. 이 부자들, 집 많이 가진 다주택자들만 좋아할 정책을 하면서 눈치 본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한 채 갖고 있으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박수 보낼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선거 눈치 안 보고 하는 게 도리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안동이 낳은 안동 MBC니까 네. 탁월한 정치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렇게 한 주간 굵직한 시사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고요. 라디오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윤도현 밴드의 너를 보내고 듣고 올게요. 구름 낀 하늘은 왠지 네가 살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서 창문들마저도
닿지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성이며 있었지. 삶의 작은 문턱조차 쉽사리 넘지 못했던 너에게 나는 무슨 말이 하고파서였을까.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작은 새 한 마리가 하늘 향해 그리움 외칠 때 같이 놀던 어린 나무 한 그루 혼자 남게 되는 게 싫었지. 해져가는 넓은 들판 위에서 차가운 바람 불어도 들려오던 노래 내 곁에 없었지.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MBC 라디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2월 한 달간 통 크게 쏩니다. LG 패스트샵 안동 분점 재단장 그랜드 오픈. 다양한 할인 혜택과 사은품을 푸짐하게.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옥동 대구은행 건너편 LG 패스트샵 안동 본점 재단장 그랜드 오픈. 편하게 방문해주세요. 누려라 상주 최초 자이른의 자부심을. 기대하라 최고 29층 스카이 커뮤니티로 더 특별한 일상을. 경험하라 773세대 대단지의 스케일을. 자이른해가 들어오면 상주와 문경이 달라집니다. 상주 자이른해. 1670-0394
JSND. 안녕하세요. 셰프 박은영입니다. 우리 동네엔 점수로 평가할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휴, 오랜만에 왔네. 늘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고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언제 가도 마음이 편안하고 역시 이 목도리가 어울릴 줄 알았어요. 나의 취향까지 잘 알고 있는 골목마다 특별한 정이 가득한 우리 동네 이웃상권. 이걸 누가 평가하겠어요? 올겨울엔 우리 동네 이웃상권에서 따뜻함을 만나보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100.1 MBC 라디오.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이번 주 3일부터 도지사, 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네. 이 예전 같으면 후보 등록을 받는 3일부터 이 예비후보 등록하는 후보자들이 몰려들 텐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후보 등록, 예비후보 등록이 저조한지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전과는 흐름이 좀 다른데 먼저 네. 오늘까지의 예비 후보 등록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경북도지사 후보 등록 오늘로서 4일째를 맞는데 일찌감치 등록한 후보 2명만 지금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황입니다. 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등록을 했고요. 이 예비후보 등록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가 이 출마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이 본인뿐만 아니라 이 본인의 배우자를 포함해서 이 3인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본인의 홍보, 명함을 돌리는 행위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일정한 크기의 피켓을 가지고 이 본인이 이 후보 예비 후보자임을 알리는 이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하는 것보다 이 선거법상 제약을 덜 받게 되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현직이 아닌 경우에는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요. 현직인 경우에는 사실 현직을 수행하는 것만으로 이 선거운동에 가까운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이 현직 단체장들은 등록을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이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이 이 2명이었고 이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1명만 등록을 했습니다. 이용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만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황이 오늘 저녁 6시까지 현재 예비후보 등록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선거법의 제약을 덜 받으니까 예비 후보로 바로 등록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 등록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경북 지역에 최근 들어서 큰 이슈죠.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게 되는 속도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이 과거 6년 전 또 2년 전보다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국회에도 이 법안이 올라가서 여야 모두 이 빠르게 이달 안에 추진을 하겠다.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행정통합 법률안을 살펴보면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은 이 2건이 발의가 됐는데 이 공통적인 것이 통합단체장 선거를 한다가 있고 네.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경우에 만약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거나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을 할 경우 이 통합단체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이 통합단체장 예비후보로 이 승계가 되도록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이 행정통합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만약 내가 통합단체장 선거를 치를 경우에 출마 자체를 좀 고민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도 살펴보면 이만희 영천 청도 지역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경북도지사 출마설이 제기가 됐는데 네. 예비후보 등록 시작과 함께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교육감, 도지사 모두 선거운동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선거 비용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유불리의 변수도 있다 보니까 네. 우선은 조금은 지켜보고 행정통합 상황을 보자라고 하는 이 관망하는 것이 설 연휴 직후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이 통합단체장 선거 가능성이 나오면서 예비후보 등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럼 네. 선거 이 통합단체장으로 치를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지금은 6년 전, 2년 전과 비교하면 조금은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 북부 지역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최근 오늘도 경상북도가 행정통합 법안에 대해서 잘못 들어간 내용이 있다. 이 부분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좀 빼도록 하겠다라고 네. 밝히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다른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과는 대구 경북이 조금은 다른 상황에 좀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행정통합 법률안을 올렸습니다. 네. 이 반면에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경우에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우선 이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 23명이 공동으로 발의를 했고요. 네. 또 한편 민주당에서도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국민의힘 역시 대구 경북 행정통합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이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긴 합니다만 네. 최근 들어서 이 여당과 야당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이 세 개 법안이 상황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 공통적으로 같은 시기에 추진되는 만큼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더라도 같이 좀 맞추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당 관계자들의 이야기인 걸 봐서는 만약 통합단체장 선거를 한다면 대구 경북만 하기보다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이 하게 됐을 때 대구 경북도 같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 상황이 추진되는 속도를 좀 봐야지 이 통합단체장 선거 가능성이 좀 판가름 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나요? 네, 뭐 지역적으로 보면요. 우선은 이 북부권 입장에서 이 경북도청 신도시 이 청사 위치가 이 행정통합 법안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앞서서 이 북부 지역은 최소한 이 청사만이라도 안동, 예천, 이 도청 신도시에 그대로 둔다, 통합 청사를 둔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이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 수용할 의사가 있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이번 제출된 법안을 보면 통합청사는 대구와 경북 기존 청사를 활용한다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좀 수정이 될지 아니면 기존 그대로 간다면 이 반대 여론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 통과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두 번째 법안에서 전국적으로도 좀 이슈가 됐습니다.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법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만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할 경우에 이 미래산업지구에 한해서는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네. 그리고 근로기준법도 예외 적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면서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인구 감소를 위해서 행정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드는 것 아니냐. 네. 노동법도 안 지키겠다는데 어떻게 이 행정 통합이 성공할 수 있겠냐 이런 이 비판이 일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 경상북도 그리고 대구시가 오늘 뭐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임하던 당시에 네. 이 통합법이 만들어졌었고 그 안을 그대로 넣다 보니 신중하게 확인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요 사례만 보더라도 행정통합특별법이 발의 과정이 빠르게 진행됐는데 꼼꼼하게 검토가 안 됐다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은 또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세부적으로 좀 따져보더라도 여러 군데 좀 문제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담배에 매기던 세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담배세를 교육세로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데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교육에 쓰이는 예산을 다른 데 쓴다. 아무래도 이 교육 예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통합단체장이 영재학교, 특수학교를 교육부 허가 없이 설치할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면서 조금은 이 보편교육이나 평등교육보다는 수월성 교육, 이 특권교육만 심화시킨다라고 하는 비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조항이 30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는 행정통합 법안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 이야기도 듣고 문제 제기도 해주시는 게 지금부터 설 전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금 심사하겠다는 이 계획을 발표한 상황인데 네. 문제 있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살펴보는 것도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설 전까지니까 굉장히 촉박합니다. 정말 조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리 과정인데 이런 행정통합이라는 변수 앞에 여당 후보 상황은 어떤가요? 네, 여당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경북 지역이 그동안은 단체장 선거에서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었고 그렇죠. 좀 불리한 지역인데 네. 어느 정도 이전보다 그냥 경북도의사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통합단체장 선거를 치를 경우에 조금은 여당 입장에서는 메리트를 얻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지사 후보도 못 낸 적도 있었는데 대구와 경북 모두 불리한 지역에서 조금은 한 명으로 만약에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좀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행정통합을 추진시키고 이 법률안을 통과시킨 게 이 정부의 강한 의지와 여당이 제1당으로서 결정한 이 결과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면 여당은 뭔가 정부로부터 이 앞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후에 제대로 된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전략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에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네. 통합된다면 다시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서 이 여당 입장에서는 통합 법안이 통과되고 이후에 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도 좀 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당은 상황이 어떤가요? 네, 사실 야당은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는 단체장에 출마하겠다라고 나선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딴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뭐 김재현 최고위원, 최경환 부총리 벌써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요.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출마 의사를 또 밝힌 상황이라서 그렇죠. 야당 내에 경쟁은 치열한데 유불리는 좀 갈린다. 행정통합 여부에 따라서 이 기초단체장 3선 출신의 단체장들은 통합된다면 출마 자체를 좀 포기할 공산이 좀 커 보이고 이
이름을 좀 전국적으로 알린 정치인 출신들이 야당의 통합단체장 선거에 좀 뛰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이철우 경북도의사 입장에서는 이 통합 여부에 만약에 성공한다면 이 본인이 공을 좀 세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경쟁을 벌이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교육감 예비 후보는 한 명뿐인데 교육감 선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이 교육감 선거 역시 통합이란 변수가 이 도지사 단체장 선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무엇보다도 경북교육감 선거만 치른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선거운동 비용이 약 15억에서 16억 정도입니다. 정당도 없는데 이 비용을 후보자가 다 마련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통합하게 될 경우에 29억에서 30억가량을 써야 됩니다. 이렇다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네. 또 하나가 부교육감을 3명 둔다라고 하는 내용이 통합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통합교육감이 부교육감 2명을 임명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예비후보 등록하기 전 단계에서 후보자들 간의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서 아마 행정통합 결정이 나기 전까지 이 교육감 선거는 예비후보 등록이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보다 더 적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대구와 경북 교육감이 모두 재선이라서 3선 도전에 맞부딪힐 수도 있다. 요것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행정통합이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오는 6월 3일 있을 지방선거의 예비후보 등록 현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